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제 뉴스 보도 자체는 그 데이터, 경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나왔고, 보도에 보면 그 연준 관련된, 연준 이사가 그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좀 불리한 발언을 해서 이런 형태로 나왔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보면은 코어 PPI 내려왔고, 그다음에 코어 리테일 세일 보면 전월 대비 이렇게 감소세가 좀 커졌죠. 예측치보다. 전월보다 커지기도 했고, 리테일 세일 코어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보면 예측치보다 감소세가 더 세고 전월보다도 약간 더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가동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월 79.4에다 지금 78.8로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밀려 내려왔고,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락 속도가 전월보다 더 셉니다. 이 종합적으로 나온 걸 좀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표인데 지금 두 개만 먼저 나왔고 나머지는 안 나왔는데, 제일 위에 있는 파란 거는 신규 주문이에요. 제조업에. 그 다음에 하늘색은 그 그러니까 신규 주문 중에서 소비자 관련된 제품, 요거 신규 주문이거든요. 이게 주문 추세가 이렇게 강화가 되지는 않고 약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요번 달 건 안 나왔습니다. 12월 달 거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게 재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노란색 요게 이제 산업 생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검은색, 얘가 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판매거든요. 판매가 이제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정점 언저리에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올 거라는 얘기를 드렸죠, 제가.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점진적으로. 그게 이제 시장의 그대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닝 쇼크 때문에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주식시장이 지금 뭐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 근데 일정 부분 들려 올라왔던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천선을 장중엔 넘었었거든요. 넘었다가 지금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고, 어제 제가 일부를 매수했던 거, 지난번에 매수했던 걸 짧게 매도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시 밀려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조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매도를 친 거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강도가 일정 부분 무엇인가 또 다른 이슈나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위드 코로나로 간 건 좋은 이슈이긴 한데, 이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글로벌 경제를 다 끌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유럽하고 미국 경기가 올해는 녹록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이 그나마 좀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긴 한데, 그게 위드 코로나로 난리를 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도 나타나고 이래야 일정 부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찾지 않을까? 1월 말 2월 정도 되면은 중국 문제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 올라온 게 올해 들어서 올라온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10월 이때부터 사실 머리를 들었다가 다시 쉬고 다시 들었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추세가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미 그 저점을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1년 동안 추세적으로 내려왔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바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높아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횡보장사 정도를 보이지 않을까. 물론 바닥보다는 윗방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좀 더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후반기에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게 고용지표가 살아있거든요. 고용지표가 깨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 시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작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도 크게 조정받고 있지만, 보면 최근 주에 주가가 조정받고 있죠.
쭉 오늘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도 오늘 아랫방으로 살짝 내려와서 지금 3.3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아랫방향으로 차차게 곤두박질을 살짝 계속 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내려오면 또 눈치 보기를 하고 옆으로 개걸음을 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거는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1년하고 3개월 국채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단기 수익률은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 유지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고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포트폴리오 얘기를 장황하게 했었는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장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국채를 들고 있어도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녹록치 않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를 보유하기도 하고 주식을 보유하기도 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이익을 먹고 빠지는 부분하고 추세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채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을 들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이 연저리에 샀던 그러니까 3.8 3.9 이연저리에서 샀던 것이 수익률을 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얘가 큰 수익을 내주려면 추세적으로 쭉 내려와 줘야 됩니다. 더 많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을 그냥 잡아먹기엔 올해 한 해는 잡아먹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예금 쪽에 일부 포지션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지금같이 일정 부분 수익률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 하에서는 채권을 장기 채권을 매집했다가는 장기간 은행 예금이자 수익률 수준도 그렇게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한 채권 쪽에 투자하는 것들조차도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 예금에 일부 넣어두었다가 실제로 이제 얘가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예금을 털어서 매집을 하고 장기간 들고 있으면서 이익을 내려고 포트폴리오를 구현하고 이게 아랫방에 있을 때는 굳이 얘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사실 작년만큼이나 그렇게 녹록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는 계속 깨먹었죠. 주식도 깨먹고 국채도 깨먹었지만 올해는 그렇게 계속 깨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은 제한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동성은 커질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고 투자할 것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얻어야 될 것. 주식 같은 경우엔 주식 같은 경우에 추세적 이익보다는 사실은 그 추세적 손실이 난 걸 회복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국채에서 이익이 많이 나주겠지만 그게 그 장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해 미온적으로 현상을 보이게 되면 10년 국채 수익률도 내려가는 데는 일정 부분 제약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금 어디다가 가입했는지 모르시겠으면 이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은행연합회 들어가 보시면 은행연합회라고 해서 찾으면 사이트가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예금금리라고 나와요. 이 예금금리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체를 선택하고 달리든 복리든 대부분 달리를 선택을 하게 되니까 연 단위로 다시 빼야 되게 될 거니까 이걸 눌러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쭉 나열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우대 금리이기 때문에 기본 금리를 찾아보면 여기 수협 같은 경우에 4.45도 있죠. 수협 광주은행도 4.45가 있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DGB는 4.5도 있네요. 대구은행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굳이 고민하지 않고 이거 별 문제 없이 가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면 좋은데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다면 인터넷 뱅킹 가능하네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그냥 가입하면 되고 100만 원 이상이고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라든가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니까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 단위농협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론 당이농협은 농협중앙에서 보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 보증은 아닙니다. 법적 보증은 아니고 원리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한 금융기관에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 가능한데 그 예금 이자율 1, 2%더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은행들, 예, 공식적인 은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예금자 보호에 포함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칭에 은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예금자 보호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위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요.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으로 보증하는 겁니다. 신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자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도 된다. 그리고 단신만 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출산이 문제지만 중국도 지금 문제가 계속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와 있고 여기 보면 차트 한번 볼까요? 경향신문 기사인데 김세영 기자께서 1월 18일 날 올리셨습니다. 중국도 아이를 안 낳아요. 이 중국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사실 그 우리 세대하고 현재 세대들의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세대들이 그 고용의 안정성, 그다음에 쉽게 고용이 되는가,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처럼 그 자신을 희생해서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여기 보면 중국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죠. 이건 인도 인구입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녹록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해결이 쉽사리 그렇게 될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 구조가 항아리형이 아니고 이렇게 일자형으로 쭉 내려와 있었죠. 젊은 세대 쪽이. 거기는 결과적으로는 젊은 세대들을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 출산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우리보단 높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 이민 세대들을 받아들여서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열린 마음으로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이 사실 이민이 굉장히 취약하죠. 이거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어닝 쇼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칼바람, 감은 칼바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9일자 김태준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조조정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 20만 명 중에 5%에 해당하는 1만 명 해고한다고 나오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만 명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1만 8천 명 정도 얘기한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해고에 대한 부분들 특히 빅테크 기업 쪽에서 해고 쪽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정규 고용직은 줄어들고 그 파트타이머 쪽이 늘어난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 쪽이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놓고 보면 고용 시장이 사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뽑아서 어떻게 쓰긴 써야 되겠는데 정규직은 못 쓰고 단순히 파트타이머만 뽑는다는 얘기는 그냥 일시적인 그 땜빵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고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땜빵을 구하기 우리 요새 보면 이제 일자리 구하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고용의 질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거 어디나 난립니다, 지금. 김현 기자께서 1월 18일날 올리셨는데 이 공화당 낙선 후보가 상대 후보들 정치인들한테 총격했답니다. 이거 지금 브라질 트럼프가 쏘아 올렸죠. 미국의 의회를 침범하는 걸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브라질에서 그런 일이 또 생기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스스로 총격질을 하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어떤 이 사람 범죄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치인들 우리가 볼 때 평상시 정치인들 발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의 발언이 사실 실수로 발언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근간에 깔린 생각이 입에서 튀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주려면 정치인들 발언을 잘 기억하고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선거에서 그 절대적으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쪽에 얘기가 있는데 테슬라 계속 안 좋은 보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기사 하나 보면 자율주행이 사기극이었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 기사 하나 보면 윤종석 기자께서 테슬라 2016년도 자율주행 홍보 영상이 연출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 연출한 내용인데, 머스크는 당시 영상이 공개된 후에 트위터에 테슬라는 스스로 운전하고 주차할 곳도 찾는다라고 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트위터에다가. 즉, 이 거짓을 발언한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여기 보면 2018년 애플의 기술자 월터 황이 캘리포니아 마운틴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로 숨지자 이 자율주행 홍보 영상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계속 소송이 걸리고 있고 자율주행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좀 있죠. 패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소송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이 일론 머스크가 장사꾼입니다. 근데 좀 심한 장사꾼이에요. 뭔가 이 자동차는 아주 편리한 거지만 때로는 무기거든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근데 완전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판매를 먼저 시작을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는 걸 수습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여하튼 계속 테슬라는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쏟아지고 있지만 최근에 과매도 국면에서 약간 벗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가 최근 이슈 때문에, 여기 보시면 테슬라 꽤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올해 내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반등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악재의 모습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맞는데, 이게 반등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고,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악재들의 뉴스 보도들이 쏟아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갭 상승까지 했던 요 이유는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이 급증했다, 중국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급등하긴 했는데,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마진을 까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전기차는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과거 화석연료차를 뽑아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화석연료차가 높기 때문에 안정성을 놓고 보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화석연료차를 동시에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상대적으로 그 주식시장에 버티기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